대가야 고분군에서 건국 설화를 유추할 수 있는 흙방울이 발견됐습니다. 가야 역사를 재조명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소방설선 매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 동참하고 있는지 훈련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GHB, 이른바 물뽕을 대량 유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안동경찰서가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장 추락사와 관련해 현장 소장 A씨를 입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에서 건국 설화를 유추할 수 있는 흙방울이 발견됐습니다. 문헌이 아닌 유물로 건국 설화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가야사와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을 들어올리자 다양한 유물이 출토됩니다. 4세 정도의 어린아이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 무덤에는 작은 토기와 쇠낫, 화살촉 등의 유물과 함께 아이가 갖고 놀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흙방울이 출토됐습니다. 또한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 사이에 조성된 대가야 시대 소형 석광묘 10기와 석실묘 1기도 확인됐습니다. 양쪽 가장자리 벽면 쪽으로는 토기들이 부장되어 있었는데요. 토기 석관의 넓이를 감안한다면 피장자의 신장은 100에서 110cm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방울에는 거북이 문양을 비롯해 관을 쓴 남자, 춤을 추는 여자, 가야산 상아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금압을 사람이 숭배하는 형상 등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은 이를 두고 구지가를 부르며 수루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가락국기의 건국설화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그림이 거북 그림이 있는데 거북하면 떠올리는 게 구지가입니다. 구지가가 떠오르면 가락국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락국기라는 것들을 문헌 내용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전체 속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무덤과 유물들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관한 학술 정보 확대와 앞으로 대가야는 물론 모든 가야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만 등재돼 있던 대가야 고분군은 이번 발굴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치면 저는 이게 아주 유튜브에 버금가는 굉장한 동영상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그 등재 잠정 목록들을 가지고 그 위원회를 엽니다. 오늘 이 발굴된 토제 방울이 큰 그 좋은 자료가 돼서 문헌으로만 전해 내려오던 건국설화에 대한 유물이 최초로 발견되면서 모든 가야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매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선 소방차가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시민들이 소방차 길터주기에 잘 동참하는지 권수경 기자가 훈련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위를 달리는 소방차. 실제 불이 났다면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앞을 달리던 차량이 왼쪽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줍니다. 우회전을 앞둔 코너길. 신호를 기다리느라 비켜주진 못하지만 길 옆으로 차를 바짝 대고 공간을 최대한 내어줍니다. 하루 체험에 나선 시민은 예상과는 다른 모습에 놀란 반응입니다. 사실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양보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를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호가 걸렸을 때 비켜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이럴 때가 이제 조금 우왕좌왕까지는 아닌데 조금 골목을 막은 주정차 차량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가는가 하면 양쪽에 세워둔 차량 때문에 반대편 차가 지나갈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은 또 최근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위급할 때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인지하시고 이렇게 잘 비켜주셨으면 다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들도 잘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소방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GHB, 이른바 물뽕을 대량 유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살 A씨를 구속하고 판매책과 구매자 모두 4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2개월 동안 800만 원 상당의 GHB를 판매했으며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대량으로 GHB를 매수한 뒤 판매책을 모집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또 지하철 물품 보관소에 마약을 숨긴 뒤 돈이 입금되면 숨긴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경찰서가 지난 19일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장 추락사와 관련해 현장 소장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현장에서 데크 플레이트에 설치된 안전망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 5일인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자는 움직임 속에서 지난 20일 이른 식목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연보호 중앙연맹 대구시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고령 강정보 주변 공원에 이팝나무 약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73년 전 제정된 식목일에 비해 지난 10년간 식목일 평균 기온이 2.3도 상승함에 따라 4월 5일쯤에 나무를 심으면 이식률이 떨어져 건강한 나무로 자라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연맹은 또한 식목일을 3월 20일로 개정하자는 100만인 서명을 받아 재작년 4월 박인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그동안에 한 2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꽃이 개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 식물들은 그 꽃이 필 때는 에너지가 다 꽃으로 뺏기거든요. 그러면은 꽃이 피고 나서는 심으면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시도별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식목일 행사 실제로는 전부 3월 달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천 목재체험장이 20일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지역기관 단체장,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해발 700m에 위치한 예천 목재문화체험장은 2013년 공사에 들어가 문화체험장, 목공교육장, 주변 조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체험장은 2층 건축물로 어린이들이 목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작품 전시실, 휴게실로 꾸며졌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생기고 이것은 외면받는 곳이 됐는데 이렇게 목재 체험관을 통해서 여름 하계 휴양지로 다시 한번 발돋움해 보려고 이런 사업을 경주시가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의 하나로 월성 해자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월성 해자는 월성 외곽의 방어용 시설로 적의 침입에 대비해 성 주위를 둘러서 판 물 도랑입니다. 지난 84년 시골 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월성 북서쪽 성벽 외곽과 북동쪽 성벽 외곽의 해자를 발굴했습니다. 경주시는 석축 해자를 담수 해자로 정비하고 주변에 탐방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에는 안내 부스를 설치해 발굴 성과를 디지털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단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이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그동안 포항 지진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냐 아니면 자연 지진이라 두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 발표로 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포항 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냐 아니면 지열 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냐의 사실적인 근거를 밝히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 정부 조사단의 설명에 따르면 지열 발전소 실증 연구 도중 지열정을 굴착하고 높은 압력으로 물을 주입해서 이 물의 압력으로 미소 지진이 순차적으로 유발됐고 네. 시간이 경과하면서 포항 지진으로 촉발을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이 결국 본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해외조사위원회가 설명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정부 조사연구단에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는 이번 결과 발표에 앞서서 지열 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서 포항 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지열 발전의 원리는 수킬로미터 지하에 물을 넣고 땅에 열로 데운 뒤에 이때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건데요. 네. 해외조사위원회는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포항 지진 발생지 주변의 지열정을 PX1, PX2 부근에서 이뤄진 활동과 그 영향 등을 자체 분석하고 지열정 PX2에 고압의 물을 주입함으로써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가 활성화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진을 촉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열발전소가 이 포항 지진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거세질 것 같습니다. 지열발전 추진한 정부의 책임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이라는 것이 밝혀진 후 포항시는 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지열 발전소의 완전한 폐쇄와 부지 원상 복구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다면서 포항 지진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진 관련 단체들도 자체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비롯해서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또 지열발전과 포항 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 한미장관맨션 지진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또 흥해 완파주택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구성돼 있는데요. 네. 이미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는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각 단체들의 소송도 계속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죠. 이하영 기자 후속 취재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꽝 하면서 아파트가 흔들흔들하고 내려서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유발 지진이다. 이런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정상무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이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으로 인해 촉발됐다. 이런 정부 조사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결과 발표에 의해서 보면은 그 예측했던 대로요. 기존의 연구 성과들도 많이 있었고 데이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공정하게만 평가한다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예측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제대로 발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결과 발표 전부터 이 지열 발전이 원인이다. 이런 논문도 나왔고요. 또 포항 시민들도 그렇게 봐왔던 것이 사실이죠. 지열정 주변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뭐 많이 발생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 주입하고 물을 주입할 때 이렇게 그 저기를 개발하다 보면은 그 생산정하고 주입정 그 아주 파이프거든요. 파이프로 그걸 쭉 개발하다 보면은 그 점토가 섞인 물을 이렇게 많이 주입해야 되거든요. 큰 압력으로. 그런데 고개가 이제 끊임없이 미소 지진이 이렇게 발생했고 고개 전달돼 가지고 트리거 역할을 해가지고 큰 지진이 나왔다. 그렇게 네. 발생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예측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같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원래 그런 논문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지진의 진원지 그걸 제일 많이 신경 썼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우리 지열발전소에서 생산정하고 주입정 그 사이가 딱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예, 그 예. 외국의 많은 그 실제 유발 지진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맥가르식이라는 그 공식이 적용되는데 포항은 그 기존의 공식과 어긋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번 결과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연구 결과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그 맥가르식은 이제는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가 이제 확실히 증명됐고요. 네. 지금 이제 검증 작업 같이 하는 일들이 또 시행되겠죠.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요. 근데 이제 포항 관점에서는 이렇게 발표가 났어도 향후 어떻게 더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네. 그 포항 지역이 얼마나 지진에 더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밝히는 거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과학기술자로서는 끊임없이 이제 저기를 해야 되겠죠.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상무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과거 군사용으로 활용되던 무인 항공기 드론은 이제 사회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와 산불 감시에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 재난 현장과 인명 구조에서까지 드론의 역할이 커지고 있죠. HCN 윤경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숲이 우거진 공원 야산위를 드론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실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10여 분 동안 일대를 수색한 끝에 길을 잃고 헤매는 실종자를 찾아냅니다. 실종자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면서 구조는 신속히 이뤄집니다.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과 인명 구조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저희 대원들이 일일이 걸어서 수색을 하다 보면 시야각도 좁고 한정된 범위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공중에서 넓은 화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입하는 대원들이 빨리 찾고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항과 방파제 상공에도 드론이 비행합니다. 어선과 낚시객, 해녀 등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연간 14만 명이 찾는 낚시 명소지만 그동안 순찰은 오로지 경비함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론이 도입되면서 인력과 장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영일만항 북방파제 혹은 배를 타고 나가는 뜸방파제 인근에서 항공 순찰을 실시를 하고 있고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 위치라든지 혹은 원활한 수색 구조 활동을 위해 다양하게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드론이 산업 레저용을 넘어 이제는 재난 현장과 인명 구조에까지 활용되면서 사고 대응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비전 선포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공사는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관광객 유치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목표로 기존의 관광 인프라 개발 중심에서 세일즈와 마케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가 희귀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 질환에 단백질시 결핍, 혈색소증 등 57개 질환을 추가해 모두 951개 희귀 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희귀 질환자 산정 특례에 등록된 환자 중에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아파트 입주민 간 소통을 늘리기 위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16개를 선정했습니다. 올 1월부터 한 달간 공모를 통해 37개 사업을 신청받았으며 그중 16개 사업에 9,50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느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수성구는 창업기업 청년 전문 인력 패키지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기업과 청년을 연결해주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역량 교육과 컨설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집은 오는 3월 2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일자리 투자과나 창업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9회 청도읍성 밥기 행사가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청도군 화양읍 일대에서 열립니다. 읍성 밥기는 성곽 능선을 따라 걸으며 건강을 기원하는 옛 선조들의 풍속으로 청도군은 읍성을 복원한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농악단과 국악예술단의 공연과 함께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가 실시됩니다. 환경청은 다음 달 말까지 지역 화학물질 제조업 등 40개 업종 1,800여 곳을 대상으로 연간 제조와 사용 배출량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창업을 지원해서 문을 여는 가게가 늘고 있지만 폐업도 증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문제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또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열린 경북도 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경북도 청년 점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청년 점포가 많이 개업은 됐지만 이 폐업도 증가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가 좀 지적이 됐는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경상북도가 아무래도 청년들의 그 창업을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을 여는 가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반면에 이제 그 폐업하는 그 상가도 많이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 12일 박치아 경북도 의원에 따르면 청년몰 조성 사업으로 2017년도 9월과 10월에 개업한 경주 북부 상가시장 그리고 구미 선산 봉황시장이 있는데요. 여기 40개 점포 가운데 33개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난해 10월 문을 연 안동 중앙신시장에서도 20개 점포 가운데 3개나 폐업을 했는데요. 불과 6개월 사이에 그 3개나 폐업한 것은 상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청년 지원 사업으로 창업한 31개 점포 가운데서는 16곳이 폐업을 했는데요. 경산 하양 꼼바오 시장은 12곳 가운데 겨우 3곳만 유지를 하고 있어서 명맥만 이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북부 상가시장 그리고 구미 선산 봉황시장 문경 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에는 자부담 10%로 청년몰 조성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 꼼바오 시장과 경주 중앙시장, 구미 봉황시장, 안동 중앙신시장, 영주 신영주 번개시장에는 100% 예산으로 청년 상인들이 창업을 지원을 했는데요. 전액을 다 지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년 실업과 농촌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최고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7년 세계 팀에 10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53개 팀에 93명을 선발했고 지난해에는 문경의 공식 1호점이 문을 또 열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박치아 도의원은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폐업도 그 상당히 증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영업과 운영을 위한 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제도는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건 좋은데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전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는 재창업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비 지원 등을 하겠다. 그리고 실업자 지급 훈련 등을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는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 경제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성에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그 조성 사업이나 경북 청년희망 뉴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협력 사업 체계로 재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사업 기준이나 절차 내용도 보완하고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창업에 실패하면 또
재차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계속 지원할 것인가,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어느 정도 실패하면 지원할 것인가, 좀 행정이 촘촘했으면 좋겠는데요. 취지는 좋으나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때는 하나하나 사례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고 꼼꼼하게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지원 지금 경북 청년점포 말씀해 주신 대로 3분의 2가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연간 수십에서 또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년 예산을 지원해서 네. 청년들을 뭔가 지역에 좀 붙어 있게 하고 네. 뭔가 이제 또 일자리 문제도 좀 해결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아무래도 이게 아무래도 청년들이 사업이 처음이고 또 경기 불황도 맞물리면서 네.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아이디어는 좀 톡톡 튀고 예. 그런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지만 경험이 적다 보니까 청년 창업자들이 지속해서 뭔가 수익을 내는 이런 사업까지는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창업의 지원 사업이 문제점이 드러났고 앞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경북도의회 이제 도정 질문에서도 이런 점이 네.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네. 박채 의원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과 폐업으로 인해서 부채가 발생하고 신용 불량자까지 되고 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지적을 네. 했습니다. 예. 폐업으로 인한 부채와 청년들의 신용 불량이 심각한 수준이고 식당 등 소액 창업 중심인 현재의 청년 창업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청년들이 좀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고 초기에 좀 마중물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을 계획을 했을 텐데 이 부분 좀 실패 사례 내지는 좋은 사례들 잘 분석해서 촘촘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경북 경주시가 지금 휴폐업 점포가 가장 많았습니다. 야심차게 지금 진행했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초라해졌는데요. 이런 성적표를 받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예, 사실 이제 청년몰 조성 사업은 이제 경상북도에서만 한 게 아니라 네. 원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6년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네.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 점포 20개 이상을 조성을 하고 이 시장 안에 있는 임차료 그리고 인테리어, 마케팅, 네. 홍보 등 시장에 대해서 최대 15억 원을 15억 지원하는 원이요? 네. 사업이었는데요. 네. 최근 3년 동안 총 사업비는 260억 3,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휴폐업이 늘어나는 데는 예.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네.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열악한 입지 조건 그리고 실적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등이 아닌가 이렇게 예. 꼽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조성된 청년몰은 노후화된 전통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입지 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데다가 전통시장을 찾는 또 젊은이들도 한정되다 보니까 예. 청년몰 사업이 그 활성화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특히 실적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원자의 전문성이 또 떨어지거나 예. 역량도 부족하다. 그리고 또 무턱대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이나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의 기존 상인들과 이제 청년들 간의 이제 관계 형성이 좀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 추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 사업에 청년들이 제대로 그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 보완이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또 경상북도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경상북도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면 1인당 3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이름으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 유사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경북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전국에 이제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 자금과 정착비 등을 최대 2년 동안 연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런 사업인데요. 예. 2020년까지 경북도는 도시에 사는 청년 300명을 유입시키겠다 이런 예.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예산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적다 이렇게 좀 비판이 먼저 나왔었고요. 아,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경북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면 1인당 3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1기 사업을 통해서 지난해 53개의 팀이 선발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현재 사업장을 내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네. 창업이 처음인 청년들도 포함돼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까지 좀 속도가 더디다. 이게 경북도의 시각인데요. 예. 문제는 이러한 1기 팀들이 정착하기도 전에 경북도가 2기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2기는 지난해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선정에 국비를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상북도에 뭔가 좀 젊은 층을 유입하겠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보완 문제가 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기도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거든요. 초기 단계인데 지금 그렇죠. 또 2기가 급하게 시행이 되는데 이게 뭐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집행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1기도 좀 잘 정착시키면서 2기까지 맞물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를 위한 제도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북의 청년 창업 지원은 농업 분야로도 확대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경상북도는 이제 지역 내에 있는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네. 이제 청년들 유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청년들에게 창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네. 또 지원하는 청년 마을 일자리 뉴딜 사업 참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예. 20일까지 모집을 했는데요. 최종 선정자에게는 교육을 시켜주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다. 예. 그리고 청년 사업비를 최대 2년간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예를 들면 캠핑 시설 등 마을 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는 예. 개인당 1,5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어떤 게 있는지 더 덧붙여 주실까요? 네, 이른바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라는 게 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청년들에게 뭐 영농법인의 이제 그 월급에 해당하는 돈의 거의 네. 90%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예. 잠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먼저 이 제도는 그 농촌의 고령화가 좀 심각한 수준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감소 현상도 좀 가속화되고 네. 이런 점에 뭔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예. 지난해 경북도는 청년농부 2,000명 육성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북의 농업 분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의 창업 준비와 정착,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펴겠다 이런 네. 취지에서 나온 거고요. 예. 올해 이제 청년농부 육성 정책에서 이제 창농과 취농 이런 투 트랙으로 좀 전략을 짰습니다. 네. 경북도는 그래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말씀드렸듯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9 to 6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네. 월급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정착하겠다 이런 네. 취지입니다. 예, 예. 먼저 영농기관이나 뭔가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초보 청년 농부들을 위해서 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요. 예. 또 2030 리더 교육, 농과계 특성화 교육 등 뭔가 청년 창농 특별 교육과 시설 농업을 미리 좀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경영 실습의 임대 농장을 설치하고 그래서 농촌 지역에 뭔가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겠다. 이런 정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전 경험과 뭔가 자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을 겪는 청년 농부들에게 예. 뭔가 진입
국방 장벽을 뭔가 좀 낮추고 네. 일손 부족 현상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농산업 분야에서 젊은 신규 인력을 유입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게 좀 계속 추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 대상이 만 18세에서 39세 이하가 되고요.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북 지역의 어떤 농업 법인에다가 예. 월 200만 원 기준 90% 그러니까 18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이 비용을 경북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업 참여하는 을 희망하는 법인은 예. 오늘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해당 법인의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을 하면 되고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참여 법인의 수요를 파악한 후에 이달 중에 별도로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경북도가 지금 지방 소멸과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경상북도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해마다 그 많은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경북에서는 연평균 6,500명 이상의 네.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네.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30년 이내에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네. 나타낸 그 조사가 있는데요. 예. 전국 상위 11곳 중에서 7곳이 그 경북에 있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네. 경북 노후촌은 고령화, 저소득화, 그리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 여건 악화를 겪고 있는데요. 농가 경영주 중에서 만 40세 이하 청년 농이 불과 2.1%에 불과합니다. 네. 서울시와 비교를 하면 서울시에는 청년 실업자가 9만 6천 명이나 되는데요. 이건 예. 2017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주거비 상승이나 인구 밀집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서울에서는 청년들이 그 구직을 하지 못해서 실업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유입과 농어촌 활성화, 그리고 지방 소멸 극복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성의 2호 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의성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 위험지수 1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네. 경상북도가 2호 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단지 등 복지 체계 등을 두루 갖추고 도시 청년들을 유입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 지원 정책을 한 곳에서 집중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이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름도 네이밍도 굉장히 잘 짓는 것 같아요.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의 핵심도 일자리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뭐 좀 실효성도 있나요?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일단 뭔가 좀 청사진은 제시가 돼 있고 희망적인 뭔가 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도가. 근데 이제 일단 좀 사업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네. 먼저 말씀하셨듯이 핵심이 먼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네. 경북도의 구상을 보면 2022년까지 뭔가 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건데요. 식품 산업 기업을 뭔가 유치를 해서 청년들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네. 취지고요. 또 올해 말에는 의성의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젊은 네. 층이 좀 관심을 갖는 뭔가 반려동물 관련 네.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된 뭔가 일자리도 그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경북도가 뭔가 이제 시범마을이지 않습니까? 시범마을로 뭔가 추진을 하는데 365 생활권이라는 걸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뭔가요? 이게 뭐 어떤 네. 의미냐면은 예. 뭔가 30분 이내에 보육과 의료 체계를 갖추고 60분 내에는 문화와 교육 체계를 갖추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분 내에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게 예.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보육수에 맞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뭔가 또 추가로 개소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방과후 돌봄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 2021년까지는 소아청소년과 동반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3대 필수 의료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경북교육청은 지난 12월 초에
의성군 안개 초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우수 교원을 좀 유입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경북도는 안개 초등학교와 안개 중학교를 이른바 경북형 미래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경북교육청과 또 협의 중입니다. 먼저 이웃사천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뭔가 생계를 해결할 일자리가 해결돼야 된다. 이게 좀 전제가 돼야겠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뭔가 청년 그런 리더 그룹 이런 활동가들이 좀 유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더불어서 제1호 시범마을에서 끝나지 않도록 의성을 시작으로 뭔가 경북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뭔가 좀 표준화된 모델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이웃사천 시범마을 사업을 성공시켜서 경북 각지에 뭔가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게 좀 국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사가 뭔가 좀 국가적인 어떤 농촌 지역의 소멸 위험 지역을 뭔가 경북에서 앞장서서 뭔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앞으로 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 오늘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뭐 정말 이름도 잘 지어요. 365 생활권 365에서 따서 뭐 아까 뭐라 그랬죠? 30분 내 보육, 60분 내 문화교육, 5분 내 응급체류. 너무 이름도 잘 짓고 방향도 좋고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창의적인 이런 활동가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드웨어는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그릇에 담길 소프트웨어들 하나하나는 좀 더 좀 세심하게 정책을 방향성 잘 잡으셨고 이제 집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또 청년 일자리 뉴딜 사업을 비롯해서 경북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28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경상북도. 고령화 문제와 또 청년 유출 문제를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이 청년들의 실패와 좌절을 디딤돌로 삼아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청년 점포의 경우를 계기로 해서 청년 지원책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보완까지 좀 마련했으면 그런 장치까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봄비치고 양도 제법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10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려드립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대구 경북에 10에서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 건데요.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19도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목요일 오전에 비가 완전히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워집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에 가까이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의 물결이 2m를 일겠습니다. 동해상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질 예정인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와 세차는 비가 오는 만큼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운동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지만 예전에 뭐 한 해 한 해 가면 나도 이제 올해 못할 거고 이제 한 해까지는 하겠지만 지금 뭐 대장쟁이가 대한민국에는 거의 사가지고 없어진다. 맥이 끊긴다고 봐야 돼.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3개월경 자꾸 힘든 직업을 안 하는데 젊은 분이 좀 뜻 있는 분이 맡아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